자, 앞장에서 새로운 텍스트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텍스트 레이어가 추가되게 되면은 자, 역시 레이어 창에서 보면은 처음 만들어졌던 기본 레이어 3개 위에 네 번째 텍스트라는 레이어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번째 레이어를 선택하고 왼쪽에서 다시 한번 글자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블록 타이틀러는 한글도 지원하기 때문에 한글 지원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한글 지원 이렇게 바꿔보고, 글자가 자, 또 다른 트랙에서 새로운 텍스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만들어진 레이어의 이 글자를 트랙을 물론 레이어를 삭제를 하면은 자동으로 자, 여기에서 텍스트 한글 지원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보면 활성 레이어 삭제라는 항목이 있어서 클릭을 하면 레이어가 삭제가 되어지는데, 삭제는 하지 않고 편집을 하는데 이 글자가 자꾸 중간에 나타나거나 또 가로막혀서 편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적에, 나중에 다시 사용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편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자, 텍스트 네 번째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오른쪽에 보면 한글로 가시적이라고 되어 있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은 레이어가 삭제된 것이 아니고 현재 편집 화면에서만 보이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화면에 보이게 또 출력할 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가시적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글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이 가시적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한 경우 일단 편집이 끝나서 다른 작업을 할 적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경우에는 체크를 해제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를 만약에 더 추가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자, 위쪽에 아까도 설명했듯이 레이어에서 레이어 추가해서 이렇게 쭉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컨트롤러에 기본적으로 자, 카메라 레이어 추가, 그 다음에 라이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조명에 대한 레이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가 플라즈마, 특별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플라즈마, 이러한 플라즈마 효과는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사용했던 텍스트 레이어,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스크롤러 레이어, 스크롤러라는 것은 글자가 지금은 텍스트 레이어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는데, 스크롤러는 화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형태의 자막을 만들 적에, 즉 엔딩 크레딧을 만들 적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자막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그림 레이어 추가인데,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블록 타이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텍스트 레이어하고 그림 레이어 추가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자, 그림 레이어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그림 레이어 추가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오픈 픽처 파일이라는 창이 하나 나타나고, 일반적인 컴퓨터 탐색기랑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러올 그림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림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편집에 사용할 그림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림을 불러오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레이어가 추가가 되든 간에 자, 왼쪽에 있는 일반 레이어가 아니고 기능 선택 창에서 기본적으로는 위치가 선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꽉 차게 하고 싶을 적에는 자, 기능 선택 메뉴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크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가로와 세로와 깊이에 대한 크기를 모두 변경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어떠한 키를 변경할 적에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특정한 위치에서만 크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크게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 줘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때 모든 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특정한 키프레임, 특정한 위치에서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키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고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크기 변경은 옛날에는 자, 왼쪽 레이어에서 슬라이드 바를 이동을 해서 크기를 변경할 수 있었는데, 새로 나온 버전들은 자, 화면에서 크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자, 가로폭이 커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면은 세로폭도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크게 하고 싶을 적에는 마우스를 놓고 다시 크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당겨서 크게 이렇게 사용자가 눈으로 보면서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들은 당연하게 자,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도 할 수가 있지만,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화면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크기에서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만 크기를 다시 작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자, 이 상태에서 키 만들기, 새로운 키 프레임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자, 컨트롤러의 타임라인에 새로운 키가 만들어졌다고 표시가 되어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크기를 줄이게 되면은 현재 이 키 프레임에만 이 크기가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모든 키를 체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처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처음 상태, 커진 상태에서 두 번째 사용자가 크기를 줄였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형태가 됐다가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키를 만들고 싶을 적에는 역시 키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전 키가 있고 다음 키가 있는데, 맨 앞쪽을 클릭을 하면 제일 앞쪽 키로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키 프레임이 크기가 다른데, 이 첫 번째 키 프레임을 그대로 마지막 키 프레임에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키 프레임을 복사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키 복사라는 항목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키 복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키로 간 다음에 키 붙여넣기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복사했던 그 크기가 마지막 키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다시 천천히 작아지고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형태로 자, 크기가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키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회전, 그 다음에 조명,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각각의 키마다 다르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키를 만드는, 키프레임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그림을 불러오는 방법들을 이번 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각각의 기능들은 다시 처음부터 확인을 하고 수없이 반복을 해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완전히 숙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